자, 이번 시간에는 소위 오피스텔 헌터라고 하죠. 오피스텔뿐만 아닙니다. 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 다양하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건물 관리 권한을 접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오피스텔 헌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피스텔 헌터의 신종 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너무 자주 저에게 제보를 주시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많이 의뢰하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패턴을 알게 됐어요. 이런 오피스텔 헌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보시는 것처럼 위탁관리회사나 총회 대행업체, 이 전자서명업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연합해가지고 신생 건물의 관리권을 접수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읽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어서 애꿎게 열심히 잘하는 관리회사가 쫓겨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일대 혼란에 처해서 건물이 공실만 들어가고 이런 오피스텔 헌터들이 해집고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 이게 결국은 수분양자나 여기 있는 입점자나 또는 심지어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번 영상 보시고 이 얘기가 바로 우리 건물 얘기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속하게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 오피스텔 헌터, 이런 부류들이 어떻게 건물관리권을 접수하는지, 신종수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접수 단계예요. 접수 단계. 어떻게 접수하느냐? 1단계, 신생 건물의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동산 분양팀 직원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수분양자들의 연락처, 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락처가 있어야지 전자서명 또는 총회 대행업체가 연락처를 가지고서 위임장, 전자서명을 받기 위한 위임장을 뿌려요. 문자로. 이게 집합건물법이 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가능하게 된 얘기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게 됐고,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총회를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생겨났어요. 옛날에는요, 의결권 위임을 받으려면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가가호호 다녀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먼저 개인정보를 빼내와가지고 이런 개인정보 가지고서 문자 보내는 아주 간명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 보관할 수 있는 주체는 따로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수분양자들 연락처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중개업자나 부동산 관련된, 이 분양 관련된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이런 개인정보를 이런 총회 대행업체에 넘기고, 이렇게 해서 총회 대행업체가 확보한 수분양자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문자냐? 이 문자를 보내면은 이 문자에다가 링크를 보내요. 이 문자 링크를 따라가면 일단 인증을 합니다. 개인 인증을 하고, 그리고 개인 인증을 거치면 위임장이 나와요. 위임장이 나오는데 이 위임장에 그 해당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미리 이름과 소유 호수, 그리고 위임 문구들이 미리 다 적혀 있어서 그분은 손으로 핸드폰에 클릭해가지고 서명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런 서명을 하기만 하면 그게 자동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가지고 이것을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출력하면요, 그게 위임장이 돼요. 즉 전자서명 총회 대행업체가 미리 확보한, 여기 이런 1단계를 통해서 확보한 수분양자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서 과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합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 대략 정족수에 이르렀을 즈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정족수, 즉 정족수가 뭡니까?
어떤 과연 집회에서 관리인을 뽑든가 어떤 결의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집합금법상 구분 소유자 머릿수의 과반수와 AND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분의 과반수잖아요. 이런 머릿수 과반수 그리고 지분의 과반수가 이르지 않아도 보니까 일단 덮어놓고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략 정족수에 이르렀을 즈음 해가지고 법무법인이 주관해서 법무법인이 끼어가지고 관련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집회의장이 돼가지고 원래 집회의장은 집회를 소집한 사람 중에 최연장자가 되거나 아니면 해당 그 집회장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변호사는 어떻게 하느냐 최연장자로부터 집회의장 권한을 위임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집회의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괴담 집회를 진행해버려요. 여기서 왜 일사천리냐 하면 그냥 시나리오 읽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건 말건 그냥 일사천리로 괴담 집회를 진행하고요. 그 주위에는 보안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쭉 그 시나리오 읽으면서 괴담 집회 진행하고 관리인 선임되었다 이렇게 선포한다, 폐회 선언한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때 괴담 집회 결과는 담보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이런 집회를 제가 소송을 위임받아가지고 제기해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집회 절차부터 해서 내용상 하자가 있는데 그냥 일단 3단계에 이르면요. 일단 이런 절차에 의해서 덮어놓고 집회를 진행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4단계에 나옵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